어떤 관계는 버려야 숨을 쉴 수 있지만 어떤 끊김은 마음 깊은 곳에 멍을 남깁니다.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 내 안에 고요를 지키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고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별 후에 느끼는 괴로움은 상대방이 아닌 그 이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뜻이죠. 헤어진 후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 사람. 어쩌면 그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별 후에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미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했던 방식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연애 당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하고 표현했을 경우 이별 후에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죠. 너는 괴물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괴물처럼 변하고 말았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후회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내가 끊고 싶었던 그 감정이 어느새 내 얼굴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잃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과의 거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왜 아팠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기대했기에 실망했는지 그 모든 감정을 충분히 안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과의 인연도 고요하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길이 된다는 걸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지우기보다 내 안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성찰하라. 그 감정이 진짜 이별을 원하는 것인지, 단지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서 이 정도면 잘해줬지, 그 사람은 내 진심을 몰랐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내 진심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던 순간 내가 얼마나 충만했는가, 얼마나 그 감정 속에서 나다웠는가, 그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결코 소리를 지르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것, 그리고 돌아서서 내 안의 흔들림을 가만히 껴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을 닫는 순간까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더 나빴고, 그 사람이 더 무심했고, 그 사람이 나를 몰랐다고, 이 모든 말들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던져지는 건 아닐까요? 이별 후에 미련이 남는 또 다른 이유는 익숙함과 소중함의 망각 때문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별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예측하려 하면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했을 경우 진정한 감정을 놓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슬픔을 지켜보는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가르쳐주는 태도입니다.
인연을 끊고도 아픈 건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칼이다. 그러나 잘 간직된 기억은 연민이 된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날카로움이 올라온다면 당신은 아직 그 기억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당신 안에서 연민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미해결된 감정과 상황 또한 이별 후 미련을 남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이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거나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면 미련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 환승, 이별 등 충격적인 이유로 이별한 경우 분노, 배신감과 함께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면서 미련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지만 그가 말한 이성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말을 주고받는 능력, 곧 관계의 본질이기도 했죠. 그러니 언어를 잃는 이별은 관계의 끈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가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말 한마디만 더 해줬다면,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했더라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완전히 대화를 끝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노자 또한 말했죠. 말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무겁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신이 느낀 서운함, 그 속에 담긴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그냥 한 번 괜찮아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진심을 이제라도 당신 자신이 알아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끊는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정리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떠나간 사람보다 남겨진 감정을 먼저 위로하라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작은 빛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과거의 미화는 이별 후 미련을 더욱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떠올라 현재의 어려움을 잊고 과거를 미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금 생각해보니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제외하더라도 같은 문제로 다시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모든 건 내 손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오롯이 내 안의 일이죠.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인연,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 묵묵히 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자들은 모든 문을 다 닫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열린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라고 했죠. 관계를 놓는다는 건 냉정한 결별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이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타인을 향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가장 내면적인 선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마음을 비우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던 감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기대가 비워질 때 비로소 다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미련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차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 미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첫사랑이었거나 마음을 많이 주었던 상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관계를 끊고도 그 기억에 갇힌 채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놓아주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앞에 나를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주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사실은 외면당하는 게 두려워 애썼나? 화를 내고 돌아섰지만 진심은 몰라줘서 슬었나? 그런 나를 보듬지 않으면 인연은 끝났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떤 기억은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나를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견딜 수 없는 자는 어떤 관계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삶에서 조금은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회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 역시 미련을 붙잡는 요인입니다. 이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SNS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재회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헤어진 경우에도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만의 문제 외에 외부적인 환경, 예를 들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처음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 쌓였던 감정, 누르고 눌렀던 피로가 조용히 빠져나가듯 흩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순간 묘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더는 연락이 오지 않는 휴대폰, 함께 걷던 길 위에 적막,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는 일상의 빈자리.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조금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감정도 피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이 두 번째 침묵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버텨냈던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헷갈리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러나 철학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곧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그 침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곁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저을수록 흐려지는 그 마음을 지금은 잠시 조용히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슬픔도 아쉬움도 미련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것이 떠나야 할 감정이라면 당신이 아닌 그것이 먼저 멀어질 겁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당신의 침묵이 외면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었는지를.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평안을 지금 느껴보시겠습니까? 이별을 겪고 나면 사람보다 먼저 떠나는 건 말이지만 사람보다 오래 남는 건 감정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얼굴은 흐려지는데도 그때의 감정은 뚜렷하게 되살아납니다. 슬펐던 순간, 서운했던 장면, 말하지 못한 오해, 끝내 건너지 못한 마음. 그 감정들은 몸 안 어딘가에 남아 불쑥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잠이 들기 전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낯선 풍경 하나에도 그 사람과 나눈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죠. 스토아들은 감정의 잔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라보려 합니다. 나는 왜 그 순간 그렇게 아팠을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실망시켰을까? 정말 그 사람이 원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기대였을까? 관계를 끊고 난 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사람만이 그 감정을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이해될 때 비로소 소멸한다. 그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괴로웠던 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노자 또한 말했죠. 말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무겁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신이 느낀 서운함, 그 속에 담긴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그냥 한번 괜찮아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진심을 이제라도 당신 자신이 알아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끊는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정리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유하라. 떠나간 사람보다 남겨진 감정을 먼저 위로하라고.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작은 빛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를 잃고 난 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엔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낯설어졌던 나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앞에서만 작아졌을까?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까지 흔들렸을까? 왜 나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했을까? 그 물음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연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있던 나 자신이라는 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 다침은 내 안의 해석이 만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를 아프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나 자신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누군가를 통해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나는 어떤 나로 남게 되었는가. 어쩌면 이별이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왜곡되었던 나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니체도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 고독은 쓰라리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단단합니다. 관계를 잃었기에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성찰하라. 떠나간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너 자신의 얼굴을.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림자. 그건 사람의 잔상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 우리는 오래도록 하나의 감정에 머뭅니다. 내가 너무 나빴던 건 아닐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 감정은 죄책감과 후회 사이에서 우리를 조용히 가라앉게 합니다. 특히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 깊은 자기 비난에 빠지곤 하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별은 지나간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그 모든 감정의 흔적들 속에서 내가 진심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해주는 것이 더 정직한 방식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모든 고통마저도 나의 일부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과의 추억, 끝난 인연이 남긴 감정,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